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에서 떠내려온 불의 산. 강원도 춘천시 중도라는 섬의 북쪽에는 외로이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이 하나 있었어요. 홀로 외롭게 서 있어서 고산이라고도 부르고 떠내려왔다고 해서 불의 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빗물에 둥둥 떠내려왔다는 신기한 불의 산의 전설을 들어볼까요? 어느 여름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콸콸 쏟아졌어요. 찰랑찰랑 개울물이 넘치고 출렁출렁 강물도 불어나 논이며 밭이며 마을길이 모두 물에 잠겼죠. 그렇게 며칠째 무섭게 쏟아붓던 장맛비가 그치자 해가 쨍하고 내리쬐었어요. 휴, 이제야 살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비가 휩쓸고 간 마을길이며 집 안팎을 말끔히 치워나갔어요. 푹 젖은 이불도 빨아말리고 와르르 무너진 돌담도 새로 쌓고 모두 바삐 움직였죠. 그때 누군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게 뭐지? 글쎄 바로 어제만 해도 없었던 바위산이 떡하니 서 있지 뭐예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생기다니.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산만 쳐다보았죠.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인 금성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바위산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뭐예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사라지다니. 감쪽같이 사라진 산을 어서 찾아오시오. 금성에서는 급히 관리를 보냈어요. 관리는 말을 타고 금강산의 한 자락이었던 바위산을 찾아 아래로 내려갔죠. 한참을 내려와 춘천 땅에 닿았는데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위산이 춘천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금성의 바위산이 장맛비에 춘천까지 떠내려왔구나. 금성의 아름다운 산이 떠내려와 춘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니 세금을 받아야겠군. 금성관리는 춘천의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세금을 듬뿍 걷어갔답니다. 봄이면 봄산 구경값, 여름이면 여름산 구경값, 춘천 사람들은 철마다 금성관리에게 세금을 내느라 살림살이가 나날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진 원님이 춘천에 새로 부임해 왔지요.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도 살기 힘들다니 이럴 수가 있나. 원님은 금성관리가 집집마다 세금을 걷어가 가난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관아 곳간에 있는 곡식을 탈탈 털어 집집마다 소복소복 나눠 주었어요. 다음해 봄 금성관리가 세금을 거두러 올 때가 되었을 쯤이었죠. 원님은 새록새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곳간의 곡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아에서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찌한다.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또 불의 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해도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원님은 밤낮으로 세금 걱정에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덜컥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7살 난 아들이 원님 곁에서 조물조물 손발을 주무르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원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다음 날도 어린아들은 원님 곁에서 미지근한 물수건을 갈아주며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원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원님 곁에서 송골송골 땀을 닦아주며 또 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제야 원님은 큰 한숨을 내쉬더니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죠. 며칠 있으면 금성관리가 금성에서 떠내려온 불의산의 세금을 받으러 온단다. 그 세금 때문에 춘천이 이토록 살기 어려우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어린아들은 원님의 말에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세요. 원님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아니, 어찌 걱정을 말라고 하는 게냐? 금성 관리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어린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또박또박 말하자 원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지요. 어차피 나는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럼 네가 알아서 해보아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린아들은 싱글벙글. 얘가 어쩔 생각일까?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어린아들은 냠냠 밥 잘 먹고 쿨쿨 잠도 잘 자고 마당에서 툭툭 제기차며 하루하루 신나게 잘 놀았어요. 드디어 금성관리가 세금을 받으러 나타났지요. 원님 아들은 두 팔을 벌리고 관리 앞을 딱 막아서며 물었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불의산의 세금을 걷어가셨죠? 조그만 아이가 따져 묻자 금성관리는 기가 막혔지만 선선히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불의산이 우리 금성 땅에서 이곳으로 떠내려온 아주 오래전부터 걷었지. 관리는 오래전부터 걷었다는 것을 특히 힘주어 말했어요. 원님의 어린아들과 금성관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 어서 가보자. 우어우어 소몰며 밥 갈던 영감님도 들에서 나물 캐던 아가씨도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모두 몰려들었어요. 원님 아들과 금성관리 주위에는 춘천 사람들로 벅적벅적 했지요. 예, 오래전부터 세금을 걷어가셨다고요? 원님 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불의산은 금성에서 떠내려온 산이니 세금을 걷어간 것은 마땅한 일이지. 그런데 어르신, 불의산이 깔고 있는 땅은 바로 춘천 땅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금성관리는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원님 아들은 당차게 말을 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불의산의 세금을 걷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불의산이 깔고 앉은 자릿세는 오래전부터 그대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옳지, 옳지. 금성관리는 그만 얼굴이 벌개졌죠. 그동안 밀린 자릿세를 모두 내시면 우리도 당장 불의산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럼 내고 말고. 춘천 사람들이 입을 모으자 금성관리는 식은땀까지 흘렸답니다. 금성관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원님 아들이 한마디를 더 하네요. 어르신, 앞으로는 저 불의산이 춘천에는 필요 없으니 금성 땅으로 도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가져가! 가져가! 할 말이 없어진 금성관리는 우물쭈물하다가 말에 오르더니 냅다 달아나 버렸죠. 둥둥 북소리, 덩덩 장구소리, 온 춘천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원님은 씻은 듯 나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고 어린아들은 싱글벙글 했지요. 집집마다 콩떡, 팥떡, 폭폭 쪄서 나눠 먹으며 하하 호호 웃는 소리가 불의 산을 감돌았대요. 어때요? 아주 통쾌한 전설이지요. 수박에서 당나귀가 태어났어요. 어느 마을에 게으르고 어리석은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날마다 빈둥거리기만 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는 농부에게 자루를 내밀었어요. 장에 가서 이 콩이라도 팔아오세요. 콩을 팔아 받은 돈은 잘 챙겨오셔야 해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콩이 담긴 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농부는 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농부는 콩을 파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를 구경했지요. 아이고,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 그제야 농부는 콩이 든 자루를 풀어놓았어요. 콩 사세요. 고소한 콩 사세요. 한 아주머니가 농부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콩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농부는 싼 값에 콩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 살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야지. 농부는 돈을 잘 챙겨오라는 아내의 말은 까맣게 잊었어요. 농부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가게에는 커다란 수박 한 덩이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저게 뭘까? 처음 보는 물건인데. 농부는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수박을 만져보았어요. 주인 어른, 이것이 무엇이오? 혹시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 아니오? 아니,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잖아. 어디 한번 골려줄까? 과일 장수는 게으른 농부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맞아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지요. 바로 당나귀 알이랍니다. 농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뜨끈한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잘 덮어주시오. 한 닷새만 있으면 당나귀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거요. 농부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꺼냈어요. 이 돈을 다 줄 테니 당나귀 알을 4개 파시오. 좋소. 귀한 물건이지만 하나 남았으니 싸게 드리죠. 농부는 수박을 받아들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 걸 샀으니 아내가 좋아할 거야. 농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나귀 알을 싸게 샀으니 말이에요. 농부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 무엇일까? 그건 단 하나 남은 당나귀 알이라네. 초록색 껍질에 검은 줄이 쭉쭉. 아이고, 크기도 해라. 농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헐레벌떡 부엌으로 갔어요.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예요? 내가 콩판 돈으로 귀한 물건을 샀소. 당나귀 알이요. 당나귀 알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귀여운 당나귀가 태어날 거요. 농부는 방 아랫목에 당나귀 알을 놓고 이불을 덮었어요. 뜨겁게 하면 당나귀가 더 빨리 나오겠지.
하루, 이틀, 사흘, 농부는 빨리 닷새가 지나기를 바랐어요. 당나귀가 알을 깨고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사흘이 지나자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불을 들춰보았죠. 냄새.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닷새가 지나자 지독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드디어 당나귀가 나올 때가 되었나 보네. 농부는 방으로 들어가 들뜬 마음으로 이불을 확 젖혔어요. 아니, 이럴 수가? 당나귀 알이 그만 썩어서 터져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던 거야. 농부는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당나귀를 갖고 싶었는데 아깝지만 할 수 없지. 갖다 버리자. 농부는 썩은 당나귀 알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당나귀 알을 언덕 아래로 던졌어요. 당나귀 알은 언덕 아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새끼 당나귀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깜짝 놀란 새끼 당나귀가 언덕 위로 펄쩍 뛰어올랐어요. 농부는 달려가 새끼 당나귀를 꽉 붙들었죠. 아니, 당나귀잖아. 농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썩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알이 썩은 뒤에 당나귀가 태어난 줄 알고 농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농부는 당나귀를 끌고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귀여운 내 당나귀. 농부는 말뚝에다 당나귀를 단단히 메어 놓았어요. 한편 뒤늦게 당나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은 당나귀를 찾아 온 산을 헤매 다녔어요. 아이고, 우리 당나귀가 어디로 갔을까? 당나귀 주인은 마을로 내려와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혹시 새끼 당나귀 한 마리 못 보셨소? 새끼 당나귀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내저었어요. 주인은 마지막 남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바로 게으른 농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앞마당 말뚝에 새끼 당나귀가 묶여 있었죠. 아이고, 내 당나귀가 여기 있었구나. 당나귀 주인은 너무 기뻐 당나귀를 얼싸 안았어요. 그때 마침 게으른 농부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여보시오, 왜 남의 당나귀를 껴안고 있는 거요? 이 당나귀는 오늘 내가 잃어버린 당나귀라오. 그게 무슨 소리요? 이 당나귀는 오늘 알에서 태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오. 뭐? 당나귀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당나귀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옥신각신 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농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죠. 결국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